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병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깊은 사람일수록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는 생명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치유 요소입니다. 산소는 약이나 음식보다도 더 먼저다. 여러분,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좋은 약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요, 우리는 몇 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산소는 생명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치유도 이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병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깊은 사람일수록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숨은 있지만 호흡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소와 체온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모세혈관이 열리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산소가 세포 깊숙이 잘 전달됩니다. 반대로 몸이 냉해지고 차가워지면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세포는 연료가 부족한 엔진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싸울 힘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산소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면역을 움직이는 치유의 원료입니다. 이 산소와 체온 관계 이론을 강조한 일본 최고의 잔의학 의사죠, 고다 미키오 박사는 건강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산소가 줄고, 산소가 줄면 면역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실제로요,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하고, 또 저산소 상태에서는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암을 연구하는 이 학술 논문에서도 암세포는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건 상식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깊은 호흡 훈련을 하게 되면 NK세포가 활성화 또 증가된다라는 이야기, 자율중의 안정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체온과 산소가 회복되면 면역이 살아납니다. 60대 여성 암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발은 차갑고 숨은 짧고 가쁘고 잠은 자주 깨고 항상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발이 너무 시리고 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숨이 답답하고 너무 또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분한테 약 대신에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금 어떤 호흡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차리기를 해보자. 들숨 날숨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호흡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면 모세혈관 살리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발가락의 모세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지압과 마사지로 몸이 스스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3주 정도 지나자 이 몸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편안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잠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호흡이 깊어지고 모세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살아나고 체온이 올라가자 몸은 이제야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치유 관점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산소 자체가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은 이런 역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결국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이렇게 살아나듯 산소가 같이 흘러야 세포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 낮은 체온, 이 상태는 강물이 끊긴 그런 땅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죠. 그 결과로 세포는 메마르게 되고 면역은 약해지게 되고 회복은 딱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깊고 편안한 호흡은 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가 흐르기 시작하면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깨어나고 내 안에 잠든 의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는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도 참 많이 고민하죠. 하지만
얼마나 깊게 숨 쉬는지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생명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치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는 약이나 음식보다도 더 먼저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산소는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연료입니다. 지금 한번 자신의 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피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단 3분 숨을 깊게 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움직이고 내 안에 잠든 의사가 깨어날 겁니다. 숨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내 안에 면역을 담당하는 의사, 뭐 독소를 빼는 의사, 상체를 재생하는 의사, 혈액을 순환시키는 의사, 이 의사들이 협력해서 우리를 계속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왜 저는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치료를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나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50대 유방암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은 가쁘고 짧았고 표정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쉬는데 속이 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을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힘든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 앞에서는 더더욱 막 참고 사회에서는 막 이렇게 직장에서는 웃으며 버텨야 했던 이런 시간들로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긴장이 몸에 극히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가슴이 굽고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세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질식 상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 산소가 세포까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면역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당연히 못하겠죠.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둘째는 긴장된 삶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몸은 계속 긴장 모드, 회복 모드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죠. 쉬어도 몸은 쉬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셋째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이라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면 모세혈관이 수축됩니다. 산소 공급이 감소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되겠죠. 그 결과로 바로 면역과 해독과 재생 모든 시스템이 힘이 떨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정리하면 얕은 호흡, 긴장된 삶, 저산소 환경, 이 세 가지가 내 안의 의사를 질식시키는 그런 핵심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연구 중에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어갖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보면은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면역의 지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몸은 항상 긴장 상태, 회복은 차단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반대로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하는 그룹은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호흡 상태가 면역 상태를 결정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께 간단한 방법을 제가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딱 이 방정식 같이 수학 공식 같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는데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자연호흡을 한번 해보자. 특히 내쉴 때 괜찮다는 신호를 한번 몸에 보내도록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이분요 3초도 힘들어 하셨어요. 2초도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 그분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숨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상당히 깊어졌다. 몸이 덜 피곤하고 마음이 정말 너무 편안해진다. 그리고 나서 검사 수치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거 중요하다.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때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이거 단순한 공기 아닙니다. 내 안의 의사들과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산소는 세포를 적시는 강물과 같아서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고 멈추면 모든 기능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얕은 호흡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깊은 호흡은 비가 내리는 촉촉한 대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산소가 흐르기 시작하면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움직이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또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숨을 살리는 겁니다. 숨이 막혀 있는 몸에서는 어떤 치료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보다 먼저 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숨을 한번 또 느껴보세요. 막혀 있습니까? 짧고 급합니까?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자신의 숨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산소가 흐르고 세포가 깨어나고 내 안의 의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의사는 항상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깊고 천천한 숨을 한번 여러분들이 쉬어보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숨을 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숨 쉬고 있느냐입니다. 얕고 짧은 호흡은 내 안의 의사를 지치게 하고 세포를 굶주리게 합니다. 반대로 깊고 편안한 호흡은 산소를 공급하고 면역을 깨우고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은 내 몸을 살리는 이 호흡법,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대 초반 이 유방암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뭐 평범했지만은 늘 피곤했고 손발 차가웠고 혹은 짧고 얕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은 쉬는데 항상 목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혹은 가슴 위에서 이 목에서만 까딱까딱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빨대로 숨 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산소 부족하고 세포 지치고 몸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딱 이분이 전형적인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은요, 배운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들이마시면 배가 올라가고 내쉬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걸 누가 배워서 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호흡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숨 쉬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상태가 내 안의 의사가 가장 잘 일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이 원인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막 참고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삶을 막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삶이 쌓이면서 가슴이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탄소가 막히게 된 겁니다. 이게 병의 씨앗이었던 거죠. 이제 제가 임상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쉴 수 있는 그런 자연호흡을 한번 키워보자. 그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 쉬게 되십니다. 몸의 긴장이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딱 10초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10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초 들숨, 2초 날숨, 아니면 3초 들숨, 3초 날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신다라고 되뇌어도 괜찮습니다. 내쉬면서 내쉰다라고 이렇게 되뇌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 순간 호흡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주 후에 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이 편안해지니까, 호흡이 편해지니까 가슴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아침에 덜 피곤하, 몸이 가벼워지고, 특히 잠이 깊어졌다. 그리고 이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발이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이분은 잠잘 때마다 양말을 꼭 신고 잤는데 잠잘 때 양말을 벗고 자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검사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일단 밝아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흡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체육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의 잠든 이사를 깨우는 방법이죠. 이때 호흡은 단순한 공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는데요. 그 산소라는 이 강물을 세포로 흘려보내는 하나의 호흡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강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고 멈추면 모든 것이 시들어지는 자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얕은 호흡은 마른 땅과 같고 깊은 호흡은 담비가 내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소가 흐르는 순간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움직이고 내 안의 의사가 깨어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병을 고치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끄달려 다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막 끄달려 다녀요. 막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막 집착으로 막 끄달려 다닙니다. 욕심으로 끄달려 다닙니다. 그리고 또 막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막 바꾸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바꿔야 될 것은 바로 숨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치료는 바로 숨입니다. 호흡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돈이 들지 않잖아요.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가장 친한 친구 하나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숨을 바꾸면 회복이 시작된다. 지금 단 1분만 자신의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들이마신다. 되뇌이는 겁니다. 내쉴 때 내쉰다. 라고 천천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이미 호흡은 깊어지고 산소가 흐르고 세포가 깨어나고 내 안의 의사가 움직입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숨 안에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호흡이 여러분이 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몸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호흡 안에 있었고 내 하루 삶의 방식 안에 그 리듬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나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좀 더 알아차리고 조금 더 자신을 상냥하게 대해주며 그 힘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회복은 내 삶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안의 의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